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아나모픽 렌즈가 출시됩니다. 시루이의 풀프레임용 아나모픽 35mm T2.9 렌즈인데요. 이 렌즈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그 크기와 무게에 있습니다. 제가 기존에 리뷰했었던 방금 보여드린 렌즈와 동일한 초점거리, 동일한 렌즈 밝기를 갖고 있는 아나모픽 렌즈예요. 그게 이만큼 작아진 건데요. 그냥 언뜻 보기에도 무게도 굉장히 차이 날 것 같고요. 크기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.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풀프레임용 아나모픽 렌즈 100mm와 35mm는 시네마 렌즈입니다. 시네마 렌즈들이 다소 좀 무겁고 큰 경향들이 있어요. 그런데 경량화하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무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기존에 나왔던 렌즈는 903g, 이 신형 렌즈는 428g입니다. 그러니까 무게가 절반도 채 안 나가는 거고요. 부피도 절반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렌즈화를 보면은 사용된 렌즈들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이전 버전에 상당히 다이어트된 그런 렌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특이한 점은 일부는 카본 재질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같은 화각의 렌즈가 있었는데 왜 이 렌즈가 출시됐을까요? 이 렌즈의 경우는 DL 마운트 그리고 RF 마운트 또 E 마운트를 지원을 하는데요. DL 마운트 하면은 DJI의 인스파이어용 마운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기존 렌즈와 같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가볍다라는 건 항공 촬영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. 이와 같이 헬리캠 사용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.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나모픽 시네 렌즈를 이렇게 상당히 가볍게 쓸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이점들이 될 것입니다. 사실 이 렌즈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풀프레임용 렌즈야?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크롭이 아닌가 싶었지만 정말 풀프레임 렌즈더라고요. 아나모픽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여러 번 다뤘습니다. 이미 수차례 제 채널 내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이 아나모픽 렌즈는 보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. 일반 렌즈에서는 보기 힘든 플레어 효과,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보케 형태도 좀 특이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나모픽 렌즈를 쓰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아나모픽 렌즈 특유의 광학적인 특성 때문인데요. 촬영을 좀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각 렌즈마다,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다른 렌즈마다 보여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배경 압축 효과가 있고요. 초광각 렌즈를 썼을 때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웅장하게 보인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라면 화각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겠고요. 어쨌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나 35mm를 썼다라면 그 35mm가 보여주는 광학적인 특성, 깊이감, 배경과 인물 간의 어떤 거리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 채 화각만 좌우로 1.6배쯤 넓어지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3:2나 16:9 비율의 어떤 이미지를 촬영할 때 느꼈던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화각은 거의 20mm에 가까운 특이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.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. 이 특징이 좀 망원 렌즈를 썼을 때 조금 더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,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꽤나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요.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할까? 라는 의문이 있으셨던 분들,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런 식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 같아요. 이 렌즈는 기존 렌즈와 스펙이 동일하지만 상당히 많이 경량화됐습니다. 경량화됐을 때 제가 느끼는 장점은 무브먼트,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샷들을 촬영할 때 촬영자가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느낄 수 있다, 이런 부분일 텐데요. 먼저 짐벌 위에서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최근에 짐벌들이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동 렌즈도 AF 기능을 추가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혼자서도 MF 렌즈를 무브먼트를 주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된다,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. 이 부분은 단순히 손으로 들고 짐벌을 촬영하던 드론 위에 이 렌즈를 올리던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무슨 카메라일까요? 사실 이쪽만 보면은 이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요. 저의 R5C입니다. 뭐가 덕지덕지 좀 많이 붙어있죠. 먼저 이 부분은 저는 비워놓고 케이지에
이 라이다 센서를 장착했습니다. 원래 이렇게 생긴 핫슈에다가 붙일 수 있는 마운트가 있는데요. 요거는 제거하고요. 그냥 케이지에 곧장 장착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, 그리고 이쪽을 보면요, 포커스 모터를 여기에 장착해놨습니다. 원래는 짐벌에 직접 부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케이지에 이 로드 마운트를 붙여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뽑고 사용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렌즈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, 포커스 모터를 이렇게 장착하고 꽉 조여줍니다. 자, 이 상태로 그냥 론인에 얹을 수가 있어요. 이 케이지에 플레이트가 붙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단자는 론인의 이 포트에 연결해 줍니다. 그리고 포커스 모터에서 또 하나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순서가 필요한데요. 론인 RS3 프로에는 렌즈 3개의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기억하기 쉽게 내가 원하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적어주고요. 캘리브레이션은 꽤 간단한데요. 먼저 이 렌즈가 얼마만큼 돌아가는지, 이 초점 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이 론인 RS3 프로가 확인을 해줍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요. 이 RS3 프로를 1m 거리에 두고요. 그 다음에 이 팔로우 포커스가 이제 RS3 프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돌려서 초점을 잘 맞춰줍니다. 이때 카메라에서 확대해서 핀을 맞춰주면 되겠고요. 이 과정을 4m에서 하나 더 해주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세팅이 완료되면 말 그대로 AF가 작동이 되는데요. 재미있는 건 이 라이다 센서에 거리 측정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RS3 프로에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 라이다 센서에 있는 카메라가 망원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렌즈에 있는 화각과 동일하진 않고요. 하지만 초점을 잡는 데는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됩니다. 무려 트래킹 기능도 갖고 있어요. 물론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네이티브 AF만큼은 편하지도 성능이 그만큼 따라오진 않는데요.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센서 자체가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조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으로 AF를 잡아냅니다. AF를 검출해내요. 그런 건 분명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. 이 특성을 잘 파악하면 생각보다 꽤나 쓸만합니다. 저는 상당히 잘 썼어요. 자, 그런 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건 이 라이다 센서가 짐벌 위에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놓으면 이 친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뒤쪽에 버튼을 보면 C123라고 있죠. 원하는 렌즈를 기록되어 있는 캘리가 되어 있는 렌즈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또 셋업이 다른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핸드헬드 촬영할 때 필요했던 부품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의 전원을 이 배터리 어댑터를 통해서 출력을 해줄 건데요. 카메라에서는 꽤 자주 쓰이는 MPF 970, 770, 550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 배터리 소모가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물건이라. 자, 그래서 먼저 이쪽에 하나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저의 경우는 기본 RS3 프로에 들어가 있는 이 앵글 꺾여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데요.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사실상 끝이에요. 자, 이렇게 하면 핸드헬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. MF 렌즈인데 핸드헬드도 가능해지는데요. 자,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하죠 하면서 전원이 켜지고요. 이쪽에 펑션 버튼을 2번 누르면 이 모터가 다시 한번 이 렌즈의 초점링 범위를 확인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준비가 된 거고요. AF, MF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AF가 작동하기 시작해요. 움직이는 거 보이죠? 꽤 기민하게 작동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AF 쓸 수 있어요. 뭔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? 빛의 종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걸 쏴서 초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. 캘리브레이션만 정확히 하면 생각보다 되게 쓸만해요. 꽤나 거창하지만 카메라 리깅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좀 이거 보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하실걸요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렌즈가 아니더라도 이 라이다 센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MF 렌즈들을 AF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RS3 프로의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AF 위치 포인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쓰면은 주로 이제 센터 위치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다 센서를 이 짐벌이랑만 꼭 써야 되는 그런 제한 조건을 없애고 이렇게 핸드헬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꽤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이런 식의 셋업으로 간단하게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.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Santa, I've been good this year.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. I'll leave you a note right here underneath the Christmas lights. You know me so well, and nobody else can do what you do. I just wanna fall in love this Christmas. I
굉장히 경량화된 아나모픽 렌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이 렌즈를 보고 나서 아나모픽 렌즈도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약간의 사실 좀 충격이 있었어요. 진작에 좀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또 곁다리로 살짝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아나모픽 렌즈들이 최소 초점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. 요거는 이제 0.9m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망원 렌즈 한 100mm 단위면은 원하는 피사체를 근접해서 촬영하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. 하지만 35mm 자체는 화각이 상당히 넓습니다. 화각만 보면 거의 20mm에 가까워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썼던 렌즈들을 봤을 때. 그래서 이런 디옵터를 쓰면은 좀 재밌는 촬영들을 또 할 수 있는데요. 0.9m에서 뭐 10cm, 20cm 또는 5cm까지 굉장히 다가가서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또 해봤습니다. 또 찾아보니 또 이런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. 이와 같은 자잘한 아이템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.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벼워져서 너무 좋았던 시루이의 새로운 아나모픽 렌즈 소개해드렸습니다.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렌즈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셋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.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요.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